무자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는 고갈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대체 원료로 신재생에너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선생님의 신혼집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우선 탐구 과정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학습하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태양, 바람, 물에 대한 실험을 각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신혼집을 건축하기 위한 조사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땅콩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태양열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태양광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열 에너지보다 더 빨리 전기를 변환시킬 수 있고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 대한 실험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 장치에 물 50ml를 넣습니다. 그 다음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태양 복사 측정 장치에 전등을 비춰 3분 후 기록을 측정합니다. 이런 방법을 각도를 30도, 60도, 90도로 바꿔가면서 한 번씩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실험 결과 30도일 때는 100칼로리, 60도일 때는 150칼로리, 90도일 때는 200칼로리고 90도일 때가 칼로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90도일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람 에너지와 물 에너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람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바람 에너지는 바람을 이용해 풍차를 돌려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그 힘으로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때 어떤 날개가 더 전기를 많이 일으킬까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가설은 45도 날개일 때 수직축보다 수평축의 날개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45도를 맞추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40도와 90도를 측정해본 결과 45도가 22mA로 높았고 90도가 0mA로 더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45도의 날개를 연결한 전동기에 검유기를 연결한 뒤 헤어드라이기와 날개가 수직 상태일 때와 수평 상태일 때 검유기를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 수직축은 10mA였고 수평축은 20mA로 수평축이 더 좋았습니다. 결론은 수평축 형태의 날개가 수직축 형태의 날개보다 더 좋았고 신재생 에너지 건물에 45도 기울어진 수평 날개를 가진 프로펠러를 수평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 에너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 에너지는 물의 미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정했고 실험 방법은 수조 안에 수차를 넣고 수차와 검유계를 연결한 뒤 수차의 프로펠러 부분을 자의 묶음 0에 맞추고 10cm, 20cm, 30cm에 맞춰 빨대기를 설치한 뒤 빨대기에 입구를 막아 500ml의 물을 담은 후
떨어질 때 물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동력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 10cm에서는 조금 움직였고 20cm에서는 많이 움직였고 30cm에서는 매우 많이 움직였습니다. 결론으로 물이 떨어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수차가 더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보아 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험을 토대로 선생님의 신혼집을 설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취향을 조사했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땅콩집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콩집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땅콩집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온난화를 막아줄 태양 에너지와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계할 것입니다. 땅콩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콩집은 한 집에 두 세대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땅콩집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열을 잘 막아주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열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난방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을 세울 때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조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분당에 이사갈 예정이 있어서 저희는 분당의 날씨를 조사했습니다. 분당의 날씨 중 가장 더웠을 때는 6월, 7월, 8월이었고 가장 추웠을 때는 1월, 2월, 12월이었습니다. 또 가장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2월, 3월, 4월이었고 가장 적게 불었을 때는 8월, 9월, 10월이었습니다. 땅콩집을 건축하기에 앞서 설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설계도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면도가 있습니다. 인면도는 건축물을 측면으로 봤을 때의 설계도입니다. 또 배치도는 건물과 주변의 시설을 평면도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시내 땅콩의 인면도는 두 건물을 한 개로 붙여놓은 형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내 땅콩의 배치도는 땅콩진 양옆에 풍력발전기 나무가 있고 그 앞에는 그네와 의자가 있습니다. 저희 시내 땅콩의 평면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내 땅콩은 1, 2,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2층에는 침실과 옷장이, 3층에는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저희 시내 땅콩의 계단은 나선 형식 계단으로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1층에서 난방을 트는 경우에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 계단을 통해 집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고, 3층에서 에어컨을 틀 경우에는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집 전체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태양 에너지 번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태양 전지판인데요. 이 태양 전지판은 태양광을 모아서 집안에 있는 전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냉방시설이나 난방시설, 주방제품 등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전지판은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90도를 설치하였고요. 양쪽 면에 태양광판이 많아서 더욱더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햇빛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태양광 저장 장치에서 저장해둔 후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에 태양 에너지를 얻기 힘들 때 저장해둔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풍력 발전기인데요. 저희의 풍력 발전기는 45도의 수평축을 이용했고요. 바람이 가장 잘 부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의 기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저희 여름에는 바람이 적게 불고 온도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풍력 발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풍력 발전기에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형상기억 합금이란 모양을 변형시키더라도 온도를 높이거나 열을 주면
계속 발표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금속입니다. 이 형상기역 한컵을 구부린 다음 도르래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컵을 들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그 열이 그 형상기역 합금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풍차가 돌게 되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물이 공기보다 비열이 더 높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여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여기 전구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은 풍력 발전기가 어떻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하면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내 상품에 더 추가하고 싶었던 점은 지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광합성 에너지인데요. 우선 지열 에너지는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짓고 싶고요. 광합성 에너지는 여기 많은 식물들의 광합성을 통하여 좀 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싶었고,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거기에 있는 가스를 깨끗하게 필터하여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 쉬는 집에서 선생님이 아주 행복하게 살겠으면 합니다.